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Vision and Language or Vision for Language on Cross-Modal Influence in Multimodal Transformer입니다. ENMP 21에 발표된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비전 랭귀지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얼만큼 비전과 랭귀지 정보를 잘 활용을 하냐, 상대적으로 비전을 더 활용하냐, 랭귀지를 더 활용하냐에 대해서 참고한 논문입니다. 비전 랭귀지 버트 모델은 비전 랭귀지 멀티모달 인풋을 받고 그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얻은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 되어서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. 근데 이런 멀티모달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얼마큼 두 모달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홍보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으로는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전 정보를 활용하냐, 또 반대로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큼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냐에 대한 질문을 본 논문이 크로스 모달 인풋 어블레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. 이 크로스 모달 인풋 어블레이션 방법은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두 모달 정보를 얼마큼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퀀티파이 해주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메소드 오버뷰인데요. 우선 비전 for 랭귀지 다이그노스틱은 랭귀지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비전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고 캡션이 있을 때 텍스트 토큰을 마스크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보고서 이 텍스트 토큰을 맞출 확률, 이거는 비전 가이디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원래 기존에 있는 건데요.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이 먼저 우선 마스크된 텍스트 토큰에 해당되는 이미지 부분을 블러 처리해 줍니다. 그랬을 때 맞출 확률을 구하고 또 이미지를 전체를 가렸을 때 맞출 확률을 구해서 얼만큼 이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 정보를 활용하느냐를 얘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. 또 반대로 랭귀지 for 비전 다이그노스틱은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만큼 랭귀지 정보를 활용하냐를 볼 건데 이거는 또 그대로 반대로 텍스트 캡션이 있을 때 어떤 한 이미지 부분을 마스크를 씌우고 마스크드된 부분에 대한 어브젝트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는 멀티모달 태스크인데 여기서 센텐스의 일부분을 마스킹을 해주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전체 텍스트를 다 가렸을 때의 결과를 통해서 얼마큼 이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. 네, 잘 안 돼. 네. 네.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이 걸 플레잉 테니스인데 걸에 대한 이미지를 가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비주얼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긴 한다고 합니다. 본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얼만큼 비전 정보를 더 쓰냐, 텍스트 정보를 더 잘 쓰냐 이 두 개의 상대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비전 폴 랭귀지 다이고노스틱 태스크는 앞에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가려진 텍스트 토큰이 있을 때 그리고 비주얼 정보가 있을 때 얼마큼 마스크된 텍스트 토큰을 잘 맞추냐에 대한 로스로 이걸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V가 비주얼 토큰들인데요. 비주얼 토큰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ROI 피처들, 36개의 ROI 피처들로 들어가고 이거는 마스크드된 텍스트 토큰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마스크드된 토큰을 정답을 맞추는 것으로 이거의 지표를 얻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부분을 가릴 때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셋의 에버리지 피처 벡터로 이 부분을 리플레이스 해줘서 가린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랭귀지 for 비전 다이고노스틱은 똑같이 비전 부분이 마스크 되어 있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
그 마스크된 비전 이 부분에 대한 오브젝트 클래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이 오브젝트 클래스 i에 대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 두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로 이 성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텍스트를 점점 가릴 때 그냥 그 해당 텍스트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리플레이스 하면서 이 부분을 가려준다고 합니다. 얘네들이 제안한 이 크로스 모델 인풋 어블레이션에 대한 장점은 우선 기존 모델을 건들지 않고 바로 성능을 잴 수 있다. 두 번째는 뭐 파라미터를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인트린식한 다이어그노시스다. 마지막으로는 뭐 액티베이션이나 옵티션 같은 것을 더 이렇게 분석할 필요 없이 바로 성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쉽다. 그래서 얘네들이 찾은 키 파인딩으로는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비전 정보를 더 많이 본다. 그래서 비전 랭귀지가 비전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비전이 랭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. 라는 것을 한데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이 비교하는 모델이 총 6개인데요. LX머트, VRBERT, VLBERT, 비주얼BERT, 이미터가 되겠습니다. 얘네들을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5가지 모델 모두 컨셉슈얼 캡션 데이터셋에서 열의 폭으로 학습을 시킵니다. 학습시킬 때 쓰는 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그 마스크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및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쓰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미지랑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게 매칭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로스 이 3가지를 써서 해당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플리커 30K 엔티티스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 밸리데이션 스플리트는 1000개 이미지에 대해서 각 이미지당 5개의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한 문장은 2.89 프레이즈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평가 사용된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X머트랑 VIRBERT는 투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. 투 스트림 네트워크라는 것은 얘네 둘을 따로따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각 모달리티를 따로따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크로스 모달리티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방법입니다. 이 2가지는 투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. LX머트는 ROI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인코딩을 따로 하고 또 텍스트 센텐스도 또 따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크로스 텐션을 통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피처를 각각 뽑고 얘네들을 학습할 땐 5개의 로스로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뽑힌 ROI 마스크된 ROI 피처에 대한 리그레션 로스 그리고 마스크된 부분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무슨 레이블이 뭔지 그 다음에 센텐스랑 이미지가 주어지니까 그게 매칭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매칭 로스 그리고 이게 VQA로 학습할 경우에는 퀘스천이면 그 퀘스천에 대한 대답 VQA 로스 그리고 텍스트 토큰을 마스킹을 할 건데 그 마스킹된 부분을 맞추는 마스크드 크로스 모달리티 로스 이 5가지를 써서 학습이 된 모델입니다. VIRBERT도 투 스트림 네트워크인데요. 얘네는 ROI 피처를 그대로 가져오고 랭귀지는 따로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제안한 코어 텐션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두 정보를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학습되는 로스로는 이 마스크드된 텍스트를 맞추는 거랑 마스크드된 이미지 토큰을 맞추는 거랑 2개가 얼라인 됐는지 아닌지 3가지 로스를 써서 학습한 게 VIRBERT입니다. 그 다음 VLBERT랑 비주얼BERT는 원 스트림 네트워크인데요. 싱글 스트림 네트워크인데요. 얘네들은 2개가 따로따로 인코딩 되지 않고 2개를 같이 컨캣해서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같이 들어갑니다. 여기서 들어갈 때 시작되는 거는 클래스 토큰이랑 그거에 대한 문장이랑 마스크된 거랑 그리고 이미지랑 텍스트랑 분류하는 세퍼레이션 토큰 그리고 이미지 스페셜 토큰 그다음에 마지막 엔드 토큰 들어가고 여기서 4개의 인베딩이 쭉 더해집니다.
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전체 ROI 피처, 전체 이미지에서 얻은 ROI 피처가 쭉 더해지고, 그리고 이미지 한 ROI에 대한 ROI 피처들은 또 각각 들어가고, 그리고 세그멘트 임베딩으로는 A, B, C가 있는데 VK로 학습할 경우에 퀘스천에 대해서는 A, 앤서에 대해서는 B, 그 다음에 이미지 토큰에 대해서는 C인 세그먼트 임베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퀀스 포지션 임베딩은 그 캡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고, 이미지는 그 시퀀스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걸로 랜덤한 뭐 하나의 토큰으로 통캣이 되어서 이 네 가지 임베딩이 더해진 것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학습은 두 개로 학습된다고 합니다. 마스크드 된 텍스트 토큰을 맞추는 거랑 마스크드 된 이미지 토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, 두 가지로 학습되는 게 VLBERT고, 비주얼BERT 또한 동일한 구조입니다. 포지션, 세그먼트, 토큰 임베딩 이 네 가지가 다 더해지는데, 얘네들의 차이점으로는 이 두 가지 로스랑 더불어서 센텐스랑 이미지가 있을 때 두 개가 얼라인인지 얼라인이 안 됐는지 맞추는 거에 대한 로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요. 네, 마지막으로 유니터인데, 유니터도 싱글 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. 얘네들도 쭉 컴퓨트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, 사용되는 로스는 앞에 말씀드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, 마스크드 리전 모델링,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얼라인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 매칭, 그리고 각 워드와 각 리전에 대해서 얼라인이 됐는지, 워드 리전 얼라이먼트, 이 네 가지로 학습된 게 유니터 모델입니다.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 5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그 성능을 평가했는데, 보시면 비전 for 랭귀지 어블레이션은 비전을 점점 가렸을 때의 그 퍼포먼스가 얼만큼 떨어지는지입니다. 이게 로스이기 때문에 로스가 커질수록 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, 보시면은 비전을 더 가릴수록 랭귀지 태스크를 훨씬 더 수행하지 못합니다. 반면 랭귀지를 가릴수록 비전 태스크도 똑같이 성능이 저하되긴 하는데 얘만큼은 저하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비전을 더 정보를 잘 활용해서 텍스트 관련한 태스크를 더 잘 수행을 한다. 반면 비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한 5개의 어블레이션 스타디를 합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.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 디자인에 영향을 받냐 해서 싱글 스트림이냐 듀얼 스트림에 대해 따라 성능이 다른 건지 한번 살펴보는데, 거기서 듀얼 스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게 LX 머트랑 VIL-BERT입니다. 근데 두 개 듀얼 스트림인데 두 개 성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듀얼 스트림인지 싱글 스트림인지에 대해서 성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, 근데 이제 비전이랑 오디오 인코딩을 할 때 얼만큼 인코딩을 됐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. 보시면 LX 머트가 제일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. 반면 듀얼 스트림이었던 VIL-BERT는 비전 정보를 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.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그 VIL-BERT는 비전 스트림 인코딩이 덜 되기 때문에 제대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이렇게 비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온다. 그래가지고 좀 더 일치하게 동등한 성능을 뽑고자 하려면은 두 개를 인코딩할 때 비슷한 정도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BERT인데 비주얼BERT가 제일 성능이 떨어집니다.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얘네들은 비전 정보를 활용을 할 때 바운딩 박스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능이 떨어졌던 거다. 그리고 두 모더리티를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인코딩할 때 비슷한 정도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징이나 프리트레이닝 오더에 영향을 받냐 실험을 했는데, 이게 다 버트 베이스니까 버트에서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랑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
그리고 로스, 학습할 때 3개 로스를 쓴다 했는데 우선 비전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으로부터 하고 3개를 다 합쳤을 때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오더를 바꿔도 봤다 합니다. 근데 이걸로 했을 때 결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비전 정보를 가리는데 가릴 때 덜 가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가리는 기준을 이 IoT, IOU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가리면서 또 아니면 좀 덜 가리면서 더 가리면서 덜 가리면서 했을 때 그에 대한 성능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비주얼 정보가 새어나가서 덜 가려져서 새어나가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말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FAST RCNN으로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학습을 하는데 FAST RCNN에서 나온 레이블이 노이즈가 껴 있어서 텍스트를 덜 보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FAST RCN이 얼마나 레이블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얘네들이 계산을 합니다. 이게 에러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인데 이 골드 레이블은 실제 레이블이고 이건 FAST RCNN에서 나온 레이블입니다. 에러 디스트리뷰션 결과니까 피플에 대해서 잘못 레이블된 게 이쪽 줄을 다 더하면 60% 내립니다. 60%나 피플에 대한 레이블이 잘못되어 있고 여기가 50%인데 그건 피플이라는 캐터고리 안에서의 레이블이 또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FAST RCN이 잘못 레이블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덜 보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제대로 레이블된 걸로 학습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레이블된 거고 이게 근데 차이가 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. 그래서 이것도 NO라는 결론을 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바로 콘클루전인데 이 본 논문은 얼만큼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비전 정보랑 랭귀지 모델을 정보를 잘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다이그노스틱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. 얘네들이 내린 결론은 비주얼 정보를 더 본다. 텍스트 관련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주얼 정보를 더 보지 비주얼 관련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텍스트 정보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앞에서 한 5개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얻은 거는 없었습니다.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봤고 그냥 얘네들이 찾았던 거는 FAST RCNN에서 얻은 레이블이 많이 틀렸었다라는 걸 얘네들이 그냥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 제일 마지막에서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쓰는데 이렇게 불균등한 이유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은 보통 비전을 써서 랭귀지를 내뱉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됐습니다. VQA나 비주얼 캡셔닝 모두 비전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내뱉도록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비전 for 랭귀지에 더 치중된 모델이다. 그래가지고 2개의 모달리티를 공평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전 for 랭귀지 태스크가 아니라 랭귀지 for 비전 태스크를 더 잘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.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. 그다음에 교수님의 머스트 리드로 나왔던 크레페 논문은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얼마나 이 구성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크레페라는 데이터셋을 제안한 논문입니다. 이 크레페는 컴포지셔널리티를 시스터매티시티랑 프로덕티비티 이 2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시스터매티시티는 안 본 애텀은 문장에 있어서 구성 요소들 안 본 애텀이랑 안 본 그런 구성 요소들 간의 조합들에 대해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크레페 시스터매티시티 같은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그에 대한 캡션이 있을 때 그 단어들의 조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이랑 그거에 맞는 샘플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하나 이렇게 해서 언칭 컴파운드에 대한 데이터셋 하나가 있고
씬 컴파운드 그리고 언씬 애텀에 대해서 각각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안 본 문장 조합에 대해서 얘가 비전 랭귀지 모델이 성능을 내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크레페 시스터매티시티라는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고,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는 얼마나 컴플렉스한 문장을 잘 이해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애텀이 이런 문장 구성 요소들인데 이 구성 요소들을 늘림에 따라 이런 아토믹 네거티브는 아톰을 다른 아톰으로 바꿨을 때, 그리고 또 아톰을 네거티브로 바꿨을 때, not, no 이런 걸로 해서 바꿨을 때,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이 문장이 컴플렉스해져도 이런 어려운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성능을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크라페 프로덕티비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셋 논문이었고, 그 다음으로 교수님이 주신 논문이 레이아웃 GPT인데, 레이아웃 GPT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더 파인그레인하게 레이아웃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때 LLM을 써서 레이아웃을 컨트롤을 하겠다입니다. 얘가 수행할 수 있는 게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씬 신터시스입니다.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A tower of a building that has a clock on it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얘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LLM에 들어가서 이 문장에 해당되는 그 바운딩 박스, 그 아이덴티티랑 바운딩 박스를 내뱉도록 프롬프트를 얘가 짜줍니다.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이랑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문장이랑 클립을 써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 캡션 페어들을 뽑고 여기서 얻은 각각의 그 바운딩 박스랑 아이덴티티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CSS 스트럭처로 구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이그샘플을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우리가 묻고 싶은 이 프롬프트를 마지막에 줘서 이거에 대한 레이아웃을 뽑을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나온 해당 문장에 대해서 나온 이 이미지에 있는 어브젝트랑 그거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고 레이아웃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텍스트 컨디션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. 그게 이 레이아웃 GPT입니다.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.